네, 투자 전략이라고 하면 무엇인지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처음 접하시면서 투자 전략이라는 게 꼭 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드실 수 있는데 투자 전략은 분명하게 갖고 가셔야 됩니다. 투자 전략이라 하면 지금 증권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나만의 생각들을 여러 갈래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것들을 가지고서 지금 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는 게 바로 증권 투자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지금 먼저 알아야 될 건 지금 시장이 어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네. 최근에 증권 시장에 대해서 세간의 평가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장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몇 달치의 일봉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에는 코스피, 우측에는 코스닥 시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정도로 3월 달에 급락이 있었던 시장이 뭐 비슷한 모양입니다만 뭐 상승의 어떤 그 최근의 모습은 코스닥이 조금 더 우위를 가지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양시장 거의 흔히 말해서 V자 패턴이라고 하죠. 이런 정도로 급하게 빠지고 급하게 올라가서 불과 두 달 만에 원위치가 오는 시장은 제가 증권 시장에 한 30년 경험을 했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시장은 한 번도 연출이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지금 시장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100년 동안 가져갔던 상식이 맞지 않는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장이 아무리 앞서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장의 그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가 타격을 받으면서 GDP가 감소하고 있고 기업 실적이 급감하는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고 실업률 많이 급등하고 있죠.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이 작년도 무역 협상 이후에 조금 잦아들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앞으로의 경기라든가 경제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권 시장은 어떤가요? 3월 하순부터 거의 한 두 달 넘게 짧은 폭락과 굉장히 빠른 속도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시장이 연결되고 있고 하반기에 최근에 시장에 강한 상승이 나오는 배경에는 적어도 6월 말 7월부터는 각국이라든가 각 대륙의 경기가 다시 경제가 재개될 거다라는 기대감 그래서 하반기에는 상반기 부진을 후를 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는 시장이고 또 한 가지 여기에 가장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 무한대에 가까운 자금이 시장에 흘러 들어오면서 시장을 받치는 그런 유동성의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간단히라도 해봐야 되는데 그럼 왜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오르는 거냐? 몇 가지로 정리를 하면 처음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돈의 힘입니다. 돈이 너무 시장에 많이 풀려서 각국의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뭐 몇십 조에서 몇백 조, 몇천 조에 가까운 돈들이 각 나라들마다 시장에 풀리면서 리스크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또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소득 같은 것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소비 패턴을 만드는 그런 현상들이 시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제도상으로 보면은 공매도 제한이라고 하는 정책이 3월부터 실시가 돼서 6개월 정도 일정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에 펼쳐지고 있는데 적어도 한 9월 중순 정도까지는 일부러 주식을 깎아내릴 수 있는 공매도가 어느 정도 제한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데서 시장의 상승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새로운 어떤 반전의 개념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방역에 성공을 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제안받은 뭐 G11 회의에 참여를 하겠느냐라고 제안받는 것 같은 그런 글로벌 선진국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찾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금 상승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게 언제까지 이 시장이 계속 오를까요? 라고 하는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를 수 있는 상황에서 오르는 게 끝난다거나 아니면은 언제까지라고 하는 거 보시려면 결국은 지금 오르고 있는 상승의 원인이 없어지면 그 순간 상승의 그 랠리가 끝나겠죠. 돈의 힘에 의해서 오르는 장세이기 때문에 자금이 회수되거나 지금 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는 고객 예탁금을 비롯한 유동성들이 시장을 떠나버리게 되는 상황들. 그게 실패를 보시거나 아니면 충분한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여기서 증권 시장에서 떠날래. 이런 돈들이 나오게 되면 상승이 끝나게 되겠죠. 아무래도 금융 장세, 유동성 장세니까. 그리고 경제가 조금 더 정상하게 되게 되면 금리를 계속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금리를 인상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 이렇게 되면 시장에 풀려 있는 돈들이 다시 회수된다는 측면에서 시장이 경색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고요. 이게 근데 뭐 바로 다음 주에 일어날 일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등장하게 되면 이 랠리가 끝날 것 같은데 코로나19가 지금은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말 여름 지나서 가을 무렵에 다시 북반구 중심으로 재확산과 유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쯤은 또 시장이 경색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미중 간의 갈등 문제는 지금 수면 아래로 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뭐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의 어떤 전략적인 행동들이 갈등으로서 폭발이 되게 되면 시장이 또 경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 초보 입장에서 이제 파는 시점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을 하세요.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언제 팔면 좋을까요? 보통 이제 어떤 상황에서 주식은 사 놓으셨는데 이거 언제 팔면 좋을까? 이런 것도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뭐 가격이 얼마가 되면 팝니다. 이런 뭐 대답도 좋겠습니다만 어차피 증권시장 자체는 투자자들끼리 심리적인 경쟁과 게임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심리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를 유심히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시장이 뭐 이런 상황에서 차트 자체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의심을 하시다가 어느 선을 뚫고 올라가는 지수대나 가격대가 되면 야, 이 주식은 이제 이 시장은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거의 99% 확산이 될 때 이때가 정말 주식을 팔아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들이 전문가들의 어떤 그 멘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반영되느냐 지수라든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이 목표가 같은 것들이 상향될 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정도에 걸쳐 가지고 상향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단기나 중기적으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주가가 꼭지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으로 하나 표현을 드려보면요. 이거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은 어느 행사에서 불꽃놀이가 일어나는 상황인데요. 불꽃놀이 한번 관전을 하시게 되면 어떤가요? 제일 마지막에 터뜨리는 불꽃이 엄청 화려하고 장엄하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마지막 불꽃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 불꽃이 항상 제일 화려하거든요. 뭐 마치 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왔을 수도 있는데 많은 종목들이 화려한 종목 장세를 보이면서 대거 상승하는 그런 상황들은 일견 보기에는 시장이 정말 지금부터 출발하는구나라는 인식을 갖기도 쉽지만 대거 많은 종목들이 한꺼번에 큰 비중으로 큰 수익을 올리게 된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단기적인 정점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마지막 불꽃이 가장 화려하고 그 불꽃이 끝나면 어둠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장에 있어가지고 지금 뭐 오늘 추가적으로 한 2100 후반까지 갔다가 2150선 정도를 유지하면서 끝난 시장에서 과연 내일 이후의 시장이 여전히 더 오를까? 아니면 다시 빠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이렇게 좀 드려볼게요. 지금 시장이 정상적이냐고
많은 투자가들한테 물어보면 상당히 기분은 좋지만 현실과는 너무 괴리가 큰 좀 비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대부분들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시장을 일부러 놓치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언젠가는 정상화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현실과 예, 주가가 동조화되는 현상이 지금은 아니지만 어느 미래 어느 시점에는 동조화가 되기 마련인데 그게 과연 뭐 바로 내일이냐 아니 오늘 시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냐 아니면 다음 주 언제쯤이냐 하는 거에 있어서는 지금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뭐 버팀목이라고 하는 건 시장에 차고 넘치는 유동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현금을 가지고 주식이나 지수가 조금만 빠지면 사야지라고 하는 대기 수급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이게 너무 지금 충만하게 시장에 대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장중에도 밀리는 상황이 나오지만 장중 밀림에서 끝나고 다시 한번 후장 끝날 때는 밀어 올리는 그런 현상들 오늘 시장에서도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큰 폭의 조정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고 일단의 지수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빠지지 않고 아주 뭐 흔히 말해서 작은 박스권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마 지수상으로 보면은 2000에서 2150선 정도 조금 더 슈팅을 하게 되면은 2200선을 터치하는 수준 정도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당분간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요 작은 박스권 안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한 뭐 투자가 선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자, 저희가 그 흔히 말해서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 이전에 주식을 수년 동안 하셨던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몇 년 그리고 수십 년의 증권 시장에서 항상 우리 시장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현상들이 우리 시장을 지배했기 때문이거든요. 괜찮은 종목인데 괜찮은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보는 어떤 상황들이 녹록치 않아서 우리나라 시장의 그 좋은 종목들에 대한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현상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운 어떤 시장에 대한 평가와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G11이라고 하는 뭐 전 세계의 어떤 선진국의 대열에 새롭게 합류가 됨으로써 우리나라 증시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이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최근에 가장 수급적인 순서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건 과거와는 무엇이 있느냐 장이 많이 빠지게 되고 나서 이렇게 바운드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3대 수급 주체의 어떤 들어오는 순서가 과거에는요 외국인들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관이 들어오고 마지막에 개인이 오는 그런 어떤 통상적인 순서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가장 저점에서 유입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시장의 가장 특징이 뭔가요? 개인들이 바닥을 잡고 가장 열심히 많이 들어왔고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사기 시작했고 좀 있으면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사는 과거의 목욕탕 이론과는 다른 지금 순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진짜 새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드디어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셔야 되는 투자 전략에 대한 마인드를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피라미드 투자라는 전략을 꼭 갖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피라미드 형태가 어떻습니까? 이런 형태죠.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1500선과 뭐 2200선 정도를 보시면 이게 뭐냐 주식 비중이에요. 이거 뭐 이론적으로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잘 안 되는 게 이 피라미드 투자거든요. 지수가 많이 빠질 때는 주식 비중이 뭐 90% 이상 가져가는 상태가 되어야 되지만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식 비중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뭐 3, 40%, 50%요 정도 범위로 들어가서 주식이 충분히 올랐다. 지수가 많이 오를 때는 이때 많은 분들이 올랐을 때 드디어 주식 비중을 100%에 맞춰놓고 지금부터 가겠지라고 하시면서 수십 년 동안 당했던 게 우리나라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은 이런 피라미드 투자법에 의거해 가지고 장이 오히려 밀릴 때는 주식 비중을 적당하게 늘리되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줄이실 수 있는 그런 원칙에 맞추는 투자가 중요할 것 같고, 제가 강도를 만났을 때라고 표현했는데요. 강도 만나면은 잘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도망가셔야죠. 맞서서 싸우실 거 아니면은 도망가야 되는데, 개인 투자가가 갖고 있는 가장 약점이 안 좋은 시장에서 꼭 견뎌요. 이젠 좀 있으면 올라가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견디시는데 절대 그러시지 말고, 무조건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시장에서 잠깐 피신하는 걸 투자 전략의 원칙으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지금 주린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뭐 단타 매매 이런 것 쪽으로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 투자에 적합한 섹터들을 투자 전략의 포트폴리오로 좀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어찌 됐든 시장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울 때에도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는 섹터는 필수 소비재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음료 같은 경우는 경기 불황을 덜 타거든요. 최근에 오히려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죠. 그리고 통신 같은 경우도 뭐 경기 불황에도 꾸준히, 통신 같은 경우 뭐 해지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져도. 그래서 마지막 보루로 꾸준하게 수요가 일어나는 업종을 좀 중요하게 여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산업을 포함해서 4차 산업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 훨씬 더 타진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이라든가 온라인 결제라든가 인공지능, 5G, 또 2차 전지로 아우르는 미래차 분야에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요거를 조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으로 뭐 몇 종목 말씀을 드리면, 필수 소비재 쪽에서는 최근에 뭐 라면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좀 유행이 되고 있는 농심이라든가, 통신주의 강자인 SK텔레콤, 그리고 최근에 배당 수익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받고 있는 은행주들, 어저께 말씀드린 금융장세에서 돋보이는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4사 산업 쪽에서 뭐 로봇 수술 쪽에 굉장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고용이라든가 2차 전지 쪽에 저평가되어 있는 P&E 솔루션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일차에 걸쳐 가지고 주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시장을 가볍지만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3회차에 걸쳐 가지고 여러 얘기를 드렸던 거를 세 줄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 시장에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습니다만 이거 다 매매하시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들어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종목만 매매하셔도 충분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방금 아까 불꽃놀이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들 축제 분위기라고 판단이 될 때 오히려 지수와 종목의 주가가 상투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어떻게든 한 발짝 빼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주린이 여러분들이 장이 많이 빠지면서 처음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들어오시게 된 분들이 많을 텐데요. 경험해 보시니까 어떤가요? 지금 다른 어떤 재테크 수단보다도 증권을 통한 재테크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시게 될 텐데요. 앞으로도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재테크로서 증권 투자의 길을 꾸준히 연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은 아주 초보적인 그런 내용들의 전달에 그쳤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도 저도 조금 더 성장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시장을 잘 이해하고 대응을 잘 하시는 상태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